얼마나 싫었으면 죽었어도 같은 데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시청자분들은 부부 관계가 좋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요즘 그 강에 네. 이걸 뿌리는 것도 금지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바다에 뿌리는 건 허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정해진 지역이 있어서, 전국에서도 어느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활동 중에서 네. 엔딩 노트 네네네. 작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사후 처리도 이렇게 적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세심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뭐 그거에 대한 그 경험이라든지 조사하신 그 바가 있으시면 좀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엔딩 노트가 그런 종합 활동을 다양한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보고 나는 기독교식으로 아니면 불교식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아니면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놨는데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적어놓는 노트가 종합 활동을 하는 그 내용을 적어놓는 노트가 엔딩 노트인데 그 항목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건데요. 그 항목 중에 중간 부분에 좀 보면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달라 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60대 70대 분들이 외로우니까 개나 고양이를 키워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젊을 때는 강아지를 키워요. 왜? 같이 산책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60, 70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같이 산책을 못 해요. 이제 몸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고양이의 수명이 15년 전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70에 키우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고양이를 키워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돼서 문제가 돼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죽이는 약간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자연사시키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자식놈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자식놈이 고양이나 개를 갖다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안 키워주고. 그래서 미리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걸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분양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이제 그런 데를 엔딩 노트에다가 내가 혹시 죽게 되면은 우리 고양이랑 우리 개를, 강아지를 여기다가 맡겨라.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다 써놓고 여기다 맡겨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여기다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메모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자동이체 정보?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자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 때만 잠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통장에 어떤 돈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지 않으면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통장에서 돈 잠깐 나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도 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에 들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사에서 이렇게 치매 어르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고령자들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는 이런 서비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적을 수 있도록 엔딩 노트가 항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아직 뭐 엔딩 노트가 우리나라는 아직 뭐 시기상조이기도 해서 이렇게 보편화는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있는 그런 항목들을 파워포인트에다가 다 이렇게 항목 해놓고 다 이렇게 미리 다 써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엔딩 노트 앞부분에 보면 자식에 대해서 질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런 질문만 딱 있고 빈칸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제 쓰는 거죠. 뭐 1년 뒤에 쓸 수 있는 거고 몇 년 걸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이제 쓴 날짜를 맨 위에다 쓰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70, 80 되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런 걸 미리 써놓으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걸 또 알 수도 있고 또 거기 엔딩 노트에 젊었을 때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이력서처럼 쓸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버지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회사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대충 많이 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 그런데 어머니가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했고 젊었을 때 어떤 게 꿈이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고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진짜 어머니도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점점 이제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친구들의 연락처를 몰라. 특히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좀 알고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메모를, 전화번호랑 이름을, 관계 써놓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시더라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장례식을 많이 가봤더니 이제 깨달아서 이런 활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 25만 명,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계속 돌아가시다가 최근 10년 전부터 이제 그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31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아마 통계청에서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60에서 7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망자 수가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1년에. 네. 예. 그러면 사망자 수가 지금의 2~3배예요. 그러면 장례식에 갈 기회가 2~3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마 점점점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는 처음에 엔딩 노트가 이게 꼭 뭐 필요했나 그랬는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점점 설득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일본에서 원래 70대, 60대 후반분들이 이걸 하다가 점점 이제 50대 분들도 예, 왜냐면 그거를 썼더니 지금까지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도 남길 말들을 그래서 50대 후반에 한 노트 하나 쓰고 또 60대가 돼서 또 하나 노트 쓰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엔딩 노트는 자녀가 봐도 상관없는 노트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유언장, 재산과 관련된 건 쓰면 안 돼요. 그건 따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그 재산과 관련된 걸 미리 봤다가 형제들 간에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언장은 절대 그 재산 문제는 쓰지 말고 그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쓰시면 딱 됩니다. 또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네. 일본 시니어들이 소득 중에서 그 연금, 네. 특히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네. 64%가 되더라고요. 네네. 노후에 쓰는 생활비의 네네네. 64%가 네. 공적연금이다. 이렇게 많이 받으려면 네. 뭐 지금 국민연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사실은 내야 할 보험료가 굉장히 크다는 걸 간접적으로 네네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지금 화면에 그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의 65세 이상 세대들의 연간 소득이 그 300만행이 좀 넘어요. 313만행.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이제 3,1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세대들이 3천만 원 이상?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이 작게 받으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가지고 연간 3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65세 이상 세대들이 70대, 80대, 90대 다 합쳐서예요.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이 좀 넘는다는 게 정말 신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 소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소득이 큰데 그 연금 소득이 큰 이유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연금 제도가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안 가고 20대부터 65세까지 계속 긴 시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건데 보험료가 최근에도 일본에도 개혁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보험료 조금씩 계속 또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18.3%를 납부를 합니다. 공적연금이요? 공적연금이 우리나라는 9%거든요. 2배네. 네, 9%인데 이거를 근로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반, 내가 반 부담하는데 일본도 회사가 반, 내가 반. 근데 18.3%, 2배 이상 납입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납입을 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이제 우리보다 훨씬 큰 거죠. 네. 다만 월급에서 그 연금으로 빠지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 소득세 빠지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빠지죠. 노인장기요양료 빠지죠. 이러다 보니까 실수령액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일본에서 월급을 받아보니까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월급을 많이 받는 걸 다 지금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네. 조금 화려하게 살고 좀 좋은 네.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계속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렇고요. 네, 네. 일본은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합산해서 네. 한 우리 돈으로 200만 원 넘게 평균 연금으로 받게 되니까 네. 이게 노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니까 네. 어느 쪽이 좋은 방식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적연금이 네. 노후 생활비에서 64% 가까이 네.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연금은 또 우리나라처럼 네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별로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네네. 이데코라고 하는 거 계좌 잔 네. 거를 보니까 총액이 한 29조 원 네네.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우리나라보다 못하거나 네. 비슷한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네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좀 별개로 치고 그동안은 공적연금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세 이상의 분들은 충분한 연금을 받고 공적연금에다가 퇴직연금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개인연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개인연금 시장이 원래부터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연금이 조금 이제 늦게 도입을 했고 또 연금 그 소득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시장이 조금 큰 편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적연금이 작으니까. 하지만 일본은 공적연금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개인연금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금 70대 이상의 분들은 좋다고 치지만 이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갔을 때 연금 재정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는 충분히 노후 생활이 그 여유 있는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젊은 층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인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해주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IRP라고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처럼 이런 거를 이름이 일본에서는 이데코라고 해요. 좀 명칭이 줄여서 뭐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비슷한 건데 확정기여연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줄여서 이데코라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이데코라는 게 이제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납입을 하는데 이 계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도입한 지 10년 조금 됐던가 좀 이런 상태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후에 처음에는 30만 명 그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가입자가. 그런데 지금 20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계속 이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IRP 계좌를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하다가 필요하면은 그냥 페널티 세금 내고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데코라는 거는 60세까지 해약을 못 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못 할지언정 해약을 못 해요. 즉 젊을 때 만들어서 계속 60세까지 납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계속 이 계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이게 우리가 이제 눈사람을 만들 때 계속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복리로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연금 시장은 아마 이데코를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네.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일본에 보면은 그 공적 이전 소득이 네. 보면은 0.6% 거의 네. 없다시피 네. 한데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애누리가 없는 사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 이제 낸 만큼만 주겠다. 국민연금도 똑같은 금액의 그렇죠. 납부액을 내고 똑같은 금액을 그렇죠. 받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네.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우리는 성숙하기도 전에 지금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아주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일본이 지금 노인들이 어렵다 또는 네. 뭐 노후 파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한국과 비교하면 네. 그래도 상황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 네. 박사님 의견 어떠신지? 네. 일단 그 우리나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도 제 친척분들이나 주변에 많이 보면은 80세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50대 후반에 일을 다 그만뒀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뭐라도 할 걸.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오래 살 줄 몰랐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거의 못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그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되는 지금 70대, 80대 분들을 부모님 대상으로 40, 50대 분들이 용돈을 많이 드리고 이런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노인 빈곤이 높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노후 파산이 되고 뭐 이것저것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그 노인 빈곤이 많은 비중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국가가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들은 자식 키운다고 또 결혼한다고 돈을 다 대주고 그래서 본인은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이 70, 80이 돼서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고 있고 이제 이 어르신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연금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처음에는 10만 원을 보험료도 안 냈는데 이제 무상으로 10만 원을 드리다가 이제 20만 원 드리다가 이제 30만 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을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인생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앞으로 국가 재정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제도를 몇십 년 동안 잘 운영을 해서 지금 70, 80대 분들을 위해서 속된 말로 빵빵하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도 많이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예를 들면 80세까지 뭐 1000만 명을 연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90세까지 살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10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그러면은 내가 처음 모든 연금 제도는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모든 제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도 설계를 해서 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그걸 운영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떤 주변 환경은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제도라는 거는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애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옛날에는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은 26만 명, 30만 명 밑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대가 돼서 취업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애들은 적은데 받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조가 일본도 이미 그렇게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연금을 지금처럼 다 받을 수는 없게 돼요, 일본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게 과도기적으로 지금 일본도 나타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정규직으로 40대부터 50대부터 이런 분들은 노후가 됐어도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고, 노후 빈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일본은 전체 중에 이제 1억 총 중류 사회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여유 있는 삶을 노후도 보냈는데 그게 점점점 깨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점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안 좋은 사례를 들으면서 위안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지강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제도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제도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계약이 되잖아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우린 더 그 속도가 빠를 걸로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개인연금 같은 것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럼요.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일본에서 정말 재미난 것 중에 이제 키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제 내가 열심히 취업을 해서 공적연금 납입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 회사에서 60세, 아니면 65세까지 정년 보장되고, 그럼 퇴직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면 노후 준비 뭐 신경 쓸 거 없었다라고 다 살아왔던 게 2000년 전후 버블 깨지고 이때부터는 기업도 계속 정년까지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연금도 그렇지, 기업도 정년 보장 못 해주지, 다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자조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계속 여러 가지 무슨 위원회 보고서도 그렇고 전부 다 자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무슨 말이냐? 스스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도를 믿을 게 아니라 제도는 방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구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연금도 돈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거를 굴려서 수익을 내야 또 이렇게 재원으로 조달할 수가 있는데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수익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믿는 것보다는 제도는 계속 또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특히 40, 50대 분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자조, 각자 도생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긴 시간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